지금 이 시간 인터넷에 가장 핫한 소식 몇 가지 모아서 전해드릴 텐데요. 키워드 한번 보실까요? 김창렬 저격한 이하늘, 그리고 먹던 국물 재탕, 그리고 400억 벌어 퇴사. 자, 먼저 김창렬 저격한 이하늘 건입니다. 가수 DJ DOC 멤버 이하늘 씨의 동생 이연배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오랜 동료인 김창렬 씨를 맹 비난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씨가 직접 밝혔는데요. 그 소식은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히트곡 즐거운 생활로 유명한 45rpm의 이연배 씨. 지난 17일 제주도에서 향년 48세로 사망했습니다. 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에 DJ DOC 이하늘 씨는 돌연 멤버 김창렬 씨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어제 창렬 때 악마라고 그랬어.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진짜 조금이라도 진심을 보여서 사과를 했었으면은 한 번은 용서는 안 됐지만 오늘 뭐 당장 용서는 없지만. 세 사람이 공동으로 제주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산 게 문제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공사비와 수익성 문제로 중간에 빠졌다는 게 이 씨의 주장. 이렇게 되면서 직접 공사에 나섰던 고인이 생활고를 겪었고 결국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사고 당시 고인이 돈이 없어 MRI 검사도 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렬 씨는 SNS를 통해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가시지도 않은 채 오래전 일을 꺼내기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억측과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먹던 국물 재탕. 자, 이동석 기자. 네. 먹던 음식 다시 사용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먹던 국물을 다시 사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산의 한 식당에서 국물 재탕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부산에서 여행 중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사람이 글을 올리면서 사태가 확산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식당 관계자가 어묵 국물을 육수통에 다시 넣고 있습니다. 예, 목격자에 따르면 손님이 국물을 데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먹던 국물을 육수통에 넣고 다시 그 국물을 떠서 이렇게 다시 줬다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손님이 이모님 이거 좀 데워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가져가서 큰 통에다 부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부어버리고 다시 그 국물을 줬다는 겁니다. 목격자는 눈이 의심스러워서요. 자기가 먹던 국물도 이모님 다시 이것 좀 데워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 스스럼 없이 그냥 똑같은 일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남이 먹던 국물을 다시 먹은 셈인데요. 논란이 되자 이 식당은 결국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식당 주인 역시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산중구청은 음식 재사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도 가족들 간에도 다른 접시에 덜어서 먹거든요. 그런데 식당에서 참 저래도 되나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400억 벌어서 퇴사입니다. 오재 기자. 네. 누가 뭘로 400억을 벌어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일단 김앵커나 저 모두 월급쟁이죠. 그렇죠. 월급쟁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월급이 잠시 스쳐 지나간다. 이런 푸념 정말 한두 번 한 게 아닌데요. 열심히 한 달간 일해도 수입 자체가 적다 보니까 모을 수 없다며 푸념하는 건데 결국 이런 얘기를 모아보면 결국은 큰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에 투자 정보를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 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건데요. 최근까지 반도체 관련 회사에서 한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30대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글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다. 일종의 사직서죠. 네. 그런데 왜 화제가 되느냐? 바로 2억 원으로 2억 원. 이 되게 큰 돈인데요. 2억도 크죠? 네, 가상화폐 투자를 했는데 400억 원까지 이 넘게 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 투자해서 400억 원을 벌어서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이 이 정도면 퇴사할 만하죠. 아이고. 네, 한순간에 월급쟁이가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관련해서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찌라시 돌고 다음날 퇴사했어요. 그분 덕에 그 근처에 부서 사람들도 많이 봤대. 일단
네, 일단 코인 성공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 사람을 수소문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만났을까요? 세간의 관심이 너무 뜨거웠는지 연락처도 확보했고 또 페이스북, SNS까지 알아냈지만 일단 안타깝게 뒷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접촉은 안 이미 됐군요. 네, 다 바꿔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 열풍이 불다 보니까 누가 회사 그만둔다 막 이런 얘기만 나와도 혹시 코인으로 돈 번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인터넷상 보면은 이런 사례들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는 있지만 일단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이런 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5천만 원으로 400억 원까지 번 직원에게 권고 사직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좀 사진 이제 곧 보실 텐데 얼마 전에는 현수막까지 회사에 걸어두고 퇴사하는 직원도 화제가 됐습니다. 본인 퇴사한다고 현수막까지 건 거예요. 네, 이것도 뭐 퇴사의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당 제약회사 측은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 자체는 아니라며 15년간 일하다 퇴직해서 이제 고마움을 표시한 거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분석한 지난 1, 2월 이 회원들의 하루 평균 거래량을 세대별로 한번 따져봤거든요. 네. 3040 세대, 우리 김앵커나 저 같은 세대들이 약 57%, 그러니까 절반 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0대는 39%나 달하고요. 주변에서 코인 성공담이 이렇게 잇따르다 보니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 동참 안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가상화폐라는 게 실질 가치가 있는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럼 가상화폐를 갖고 있으면 과연 뭘 갖고 있는 것인가? 요즘에요, 이 2030, 4050 세대들의 최대 관심사 바로 주식,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이런 대박 후기들이 뜨다 보니까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마냥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후회하는 경우 제 주변에서도 참 많이 봤습니다.